안녕하세요. 푸르메 아파트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9번째 강연, 걸음마 시기에 대한 강연입니다. 걸음마 시기는 12개월서부터 18개월 사이를 말합니다. 그전 이전 시기가 의존기 시기라면, 그때는 아이들은 모든 것들을 부모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래서 그때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불신하게 됩니다. 의존기 시기는 이게 이동할 수, 걷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되지만, 걸음마 시기가 되면 이때는 아이들이 걸어다니면서 이제 마음껏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탐색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가 조금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지는, 뭐 다른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체력적으로 좀 지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걸음마 시기이기도 합니다. 걸음마 시기에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그 아이가 탐험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마음껏 세상을 탐험하고 또 자신의 감정과 또 욕구를 탐험하는, 그 감각을 탐험하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아이들의 성장은 무럭무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래서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고, 그런 면에서 충분히 사랑받은 아이들은 굉장히 뛰어난 자기주도성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수치스로 하는, 또한 이 수치심도 발달하는, 물론 수치심은 이 걸음마 다음 시기인 제1반항기 시기에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깊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자율성에 관한 부분들을 보장해 줄 때 아이들의 수치심도 굉장히 적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탐험의 자유, 우리가 이 시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장난친다는 말을 합니다. 장난친다. 사실 이 장난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이게 부모를 골리는 게 아닌가. 부모가 발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놈이 왜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러나 이 장난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탐색 욕구의 바탕을 둔 행동입니다. 세상을 탐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이게 부모를 골린다고 바라보면 밉지만, 그러나 저 아이가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충분한 발달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아이가 그러는데, 이거는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탐색할 수 있는 그 욕구를 주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집안의 환경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 아이들은 이 시기 되면, 그전에는 뭐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책을 보여주면 또 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되면은 오히려 책보다는, 이렇게 정적인 활동보다는 나가서, 밖에 나간 재미를 들인 아이들은 나가서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 대근육 운동을 하려 할 겁니다. 이때 아이들은 굉장히 집중하는 힘도 강하고요. 이게 자신이 어떤 충분히 그것이 채워졌다 할 때까지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성취를 이뤄나가는데요. 이때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애들이 병원을 간다. 근데 가는데 10분, 오는데 10분, 20분이면 갔다 갈 거리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같지 않습니다. 일단 나가면은 가서
가서 굉장히 호기심 있게 이것저것 보고 만지고 또 흙도 파보고 그래서 가는데 반나절 걸리고 오는데 반나절 걸리는 아마 이것을 정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은 그 과정 속에 굉장한 탐색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아이들 가서 흙 만지고 그래서 늘 그런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손톱 밑이 새카말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는 영재가 됩니다. 그렇게 호기심을 충족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또 배운 아이들은 더 많은 걸 배우려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적 발달도 굉장히 뛰어난 아이로 클 거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부모가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그럼 집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관한 아마 이때 되면 아이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쑤시고 다닐 겁니다. 서랍도 열어보고 장롱도 열어보고 매일 꺼내고 그릇도 꺼내고 그러면서 매일 어지러 엎어고 딸깍딸거리고 뭐든지 이렇게 만질라 그러고 콘센트에도 이렇게 젓갈을 놓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집안은 탐색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도 위험하지 않게끔 이 시기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만약 집을 부모 위주로 꾸며놓으면 안 돼, 하지마 이런 말들을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우린 푸르미를 키울 때 저희들은 가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리 같은 경우 애들이 만질 것들은 깨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만지면 안 돼. 그렇게 하지마 이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아이들이 어떤 것을 만지고 던지고 또 이렇게 떨어뜨리고 뭐 이런 하는 행동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물을 이렇게 쏟잖아요. 이렇게 쏟는 거 왜 쏟을까요? 이 아이들은 지금 중력을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집어 던진다. 그건 그 책을 집어 던질 때하고 공을 집어 던질 때 튀어오르는 탄성 계수가 다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 붙이니까 중력이다, 탄성 계수다. 그리고 또 휴지 뽑잖아요. 한번 뽑으면 그냥 손의 협응력이 길러질 때까지 뽑습니다. 이걸 부모가 모르면 잠깐만 야단치게 되지만 지금 저놈이 휴지를 뽑으면서 손의 협응력을 기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면 그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겠죠. 다만 부모가 이런 기회를 줄 때 부모가 힘든 환경에서 는 배려롭게 사랑하려니까 그 아이들 호기심을 채워주려니까 무한정 그렇게 하면 부모가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침대에 쏟는다면 근데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안 돼 하지 마 소리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 목욕탕에 와서 물을 쏟는 것들은 얼마든지 쏟을 수 있고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컵을 주고 또 컵 물 담아 보면서 이게 서로 양에 관한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쏟을 수 있는 기회들을 준다면 부모가 힘들지 않는 범위에서 그것들을 허용한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흥미를 느끼면서도 자기 발달을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집안을 아주 부정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라는 거. 저희 부부는 그 가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왔을 때 첫 번째 했던 인사말이 뭐냐면 이 집 이사 가요. 너무 단촐하니까. 그 대신 아이들은 부정당할 수 있는 환경은 최소화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부모가 에너지가 이때 키울 때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 문제인데 부모가 그래서 애들 위험한 거 있잖아요. 15개월 아이가 칼을 쓸 수 있을까요? 어떤 부모는 어떻게 그 칼을 써 15개월짜리 아이가 그런데 15개월짜리 아이도 칼을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예서 빵칼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만져보게 하고, 그래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썰어보게 하고, 그래서 점점 그 아이가 이제 굉장히 능숙해지면 아이한테 칼은 이렇게 손에 대봐서 이거 비면 아프니까, 이거는 위험하니까 엄마 아빠가 있을 때만 이 칼을 써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럼 있는데 앞에서는 아이들은 뭐 장난감보다는 진짜 칼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아주 섬세하게 써볼 수 있는 기회들을 줌으로써 손의 협응력을 길러가면서 점점점 능숙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그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에 관한 얘기들, 그러니까 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물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만져보게 하고, 또 냄새 맡아보게 하고, 모든 걸 다 감각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꽃을 봤다면,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체험을 했다면, 뭐 물고기를 봤다면 시장에 가서 물고기를 쭉 다 얘기해주고, 이건 어떤 물고기다, 이건 꽁치다, 이건 갈치다 쭉 얘기해주고, 그것을 그 아이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경험했다면 집에 와서 이 백과사전이라든가 이런 간접 경험을 줄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본 게 이거네, 이거는 뭐네, 그러면서 또 계속 대화를 나눠줌으로써 자연에 나가서 아이들이 그냥 매일 계단 오르내리고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직접 체험한 것들을 다시 간접 경험을 책을 통해서 줌으로써 그 아이들은 확장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죠. 저희 부부는 참 이때 저희 아버지하고 엄마가, 특히 아버지가 이때 교육의 장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억나는 게, 푸르미를 업고, 푸르미가 금천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왜 유명하냐면 할아버지가 항상 겨울이면 추우면 이불을 둘둘둘둘 말아서,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시장에 가서 이건 꽁치다, 이건 갈치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우리 부부가 했던 것들을 또 할아버지가 또 해주고, 가족들이 해주고, 또 그 아이가 또 그것들을 분별하면 굉장히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분별을 잘하는가, 이렇게 많이 경험시켜주고 분류를 많이 시켜주면 그 아이들은, 이 분류가 뛰어난 아이들이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체험시켜주라, 탐험할 수 있는 자유를 주라는 거. 이때 되면 아이들은 밥도 혼자 먹으려 할 겁니다. 이게 잠깐만 부딪히는 문제인데, 아이들은 수저를 쓰고 싶어 해요. 근데 부모가 이게 수저 쓰면 귀찮잖아요. 또 밥풀도 흘리고 뭐 이렇게 혼자 먹고 또 한동안 또 안 먹고 배가 안 고프면 또 주물떡 거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야단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요, 그냥 신문지 깔고 개밥 주듯이 주는 게, 그게 더 낫습니다. 그 야단 맞는 환경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하면서 손에 협응력도 걸리고 수저를 쓸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신문지 개밥 준다 해서 그 개밥인지 잘 모릅니다. 무슨 의미죠? 그 아이들은 그 자체가 지금 즐거운 겁니다. 만져서의 촉감에 관한 부분들이 즐겁고, 그 다음에 수저를 쓰면서 계속 실수하지만 그것이 능숙할 때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나중에 수저도 굉장히 능숙하게 쓰면서 자기심으로 성장을 해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신문지 깔라는 얘기는 부모가 그냥 또 바닥에 놔두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지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치우려 그러면 그냥 신문지 둘둘 말아서 그냥 버리세요. 자, 이 시기는요, 또한 이제 아마 이런 말씀 들으면은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 이 시기 지금 분류를 좀 계속 해나가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는 뭐를 주면 좋냐면요, 한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52개월부터 18개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말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말은 운동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유전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글을 읽는 것,
제가 글을 쓰는 거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쓰는 것은 그건 운동신경이 발달해 가야 되기 때문에 12개월부터 18개월까지 이 손이 이 힘이 길러지기 전에는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글을 읽는 것, 이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태어날 때서부터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 분류를 시작할 때 한글에 관한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류를 뭐 아빠가 그래서 아빠가 아빠라 그러면 아빠라는 아빠라는 이 한 인간에 관한 부분도 아이들이 인지하지만 그 아빠 뒤에 아빠라는 글을 붙이면 이 글이 아빠구나. 또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그 하나 이렇게 사물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단어를 붙여주면 사물과 단어를 서로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 분류가 굉장히 깊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주 쉽게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글을 주는 집에서는요, 집에 가면 그렇게 벽에다가 뭘 쭉 붙여놔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한글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노는 개념에 애 안고 나면서 그냥 놀이로 한번 쭉 읽어내려가면서 한글을 처음 줄 때 뭐 기역 니은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놀이를 통해서 줘야 되는데 그 통문자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부터 제일 가까운 것부터 아이가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인지가 먼저 일어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문자를 배우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줌으로써 아이들은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강연 중에 17개월에 엄마한테 글을 읽어준 아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푸르미닷컴에 보면은 한글을 어떻게 띌 것인가에 관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푸르미닷컴은 지난 10년도 넘은 시간 동안에 엄마들이 올려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보면요 굉장한 자료들이 지금 축적돼 있고 이번에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그런 뭐 한글 카드 같은 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보면은 정말 없는 자료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글을 아이들한테 준다라 그러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따라서 했으면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놀다 보니 한글이 똑이라는 책입니다. 놀다 보니 한글이 똑. 신나게 놀았을 뿐인데 아이가 글자를 읽어요. 이거 사실은 이 아이는요. 지금 몇 개 언어를 하냐면 6개 언어를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때 이럴 때는 이 푸르미닷컴의 닉네임이 깡총이라는 닉네임이고요. 원래 이름은 이정민입니다. 엄마 이름이. 근데 이 엄마는 아버님 분명하게 얘기하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새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팩트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제가 6개 언어를 한다 그러면은요 아버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부연을 합니다. 어떻게 부연하냐면 이 아이는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우리말처럼 사용하고 일본어와 스페인어, 이탈리아는 확장하는 아이입니다. 확장 중에 있는 아이입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아마 나이가 들면 아마 굉장히 능통하게 6개 언어를 아는 아이들은 구사할 겁니다. 그 아이는 또 수학 능력도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근데 이 엄마가 정말 그렇게 대화를 많이 나눠줬고 그 아이가 17개월 됐을 때 글을 엄마한테 읽어주라 했을 때 그때 이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에 관한 어떻게 하면 아이가 17개월에 글을 읽어줄 수 있는가에 관한 그래서 부모가 여태껏 해왔던 모든 것에 관한 자료들을 올려서 그것들을 이 경험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됐다면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7살 됐는데요.
엄마가 이 아이는 영어도 할 때도 엄마가 영어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줬습니다. 엄마가 영어 잘하는 엄마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는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영어 하는 걸 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첫째와 둘째 아이는 영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첫째와 둘째가 영어로만 대화를 나누니까 엄마가 옆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한테 좀 통역 좀 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읽어보시면서 이게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요, 한글을 줄 때 아이들이 물놀이를 좋아합니다. 이 엄마의 어떻게 놀다 보니 한글이 똑이라는 것처럼 물놀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놀이만 주는 게 아니라 물놀이 할 때 아이들은 물총을 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물총을 쏘는 것 위에 한글 글자를 붙여서 그것을 떨어뜨리게 하면 그건 더 재밌죠. 그러나 아이들은 떨어뜨리면서 물총을 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자를 인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다 놀았는데 이미 다 배워버린 상황들, 이 상황을 부모가 이게 지혜롭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먼저 선배들이 어떻게 놀았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그걸 이렇게 연구해서 이건 내 아이한테 맞겠다 싶은 것들을 주게 되면 아이들은 17개월에도 충분히 한글을 배울 수 있다는 거. 물론 17개월에 못 배워서 실망할 거 없습니다. 36개월에 배워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때도 그때까지 글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도 글을 배울 수 있지만, 아이들이 글을 흡수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아주 재미와 놀이로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분류를 시작하고 흡수할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의 발달상 맞게끔 주면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 아마 이 시기까지는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쉬울 겁니다. 왜냐면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또 엄마하고 굉장히 애착을 깊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키우는 거 굉장히 재미있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시기가 오냐면 제1 반항기라고, 이때는 아기로부터 어린아이로 성장해 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발달이 12개월서부터 18개월 사이라고 얘기했지만, 걸음마 시기가 어느 때 어린아이들은 10개월에도 걷는 아이도 있고요. 16개월에 제일 반항기가 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다만 그 발달을 가지만 모든 아이가 다 12개월서부터 18개월 사이가 다 걸음마 시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발달상의 순서는 맞지만 아이들마다 조금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배려 깊은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았던 부모들은 아이가 제일 반항기에 들어가도, 아이가 싫어 소리가 나와도 아마 잘 받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부모들은 아이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를 때, 이때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재미있는데 벌써 아이들의 자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이가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게 어릴 때 그렇게 반항도 한번 못 해봤던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또 둘째를 낳고 싶고, 그래서 첫째를 자기가 받았던 그대로 또한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는, 그래서 또 아이 또 20개월, 18개월 또 잘 키우다가 또 아이들이 반항하면 또 셋째를 낳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1 반항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